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8년 12월 50년 전의 겨울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6일 새벽 6시입니다. 50년 전 저는 강원도 바로 남쪽에 있는 영양군의 일월산이라는 데서 공군 관제 특기 사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울진 삼척 지역에 공비 약 200명이 상륙을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바람에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 전에 예비군을 만들어서 예비군 현역 합동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매우 추웠습니다. 조명탄을 쏘아대면서 총소리가 나던 그 시절, 바로 가까이 있었던 저희 부대에서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12월 9일이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 이승복, 방공소년 이승복 소년이 공비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다가 가족과 함께 4명이 참살당한 바로 그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광화문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환영하자고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모든 국민이 김정은을 상수로 환영할 것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 랭킹에 따르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인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이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낸 저력이 아직 폭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서 한 1% 정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가 폭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이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12월 9일이었습니다. 공비소탕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강원도 산골, 즉 평창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외딴 집이었어요. 화전민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복 소년이 어떻게, 9살입니다. 그때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이학관 씨라고. 이학관 씨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공비가 국군 복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밤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승복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하고 물었어요. 동생 승복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서슴없이 우리는 북한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공비가 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승복이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엉거주춤했는데 제 옆에 앉았던 공비가 개머리판으로 어깨를 찍어 내렸습니다. 철썩 주저앉으며 보았더니 멱살에 잡혀 부둥거리는 승복이에게 문 가까이 서 있던 놈이 칼을 들고 다가서면서 입속으로 칼을 쑤셔 박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죽은 승복이의 입이 오른쪽 귀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옆에서 본 형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복에게만 주의를 기울인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두 동생과 어머니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죽었어요. 네 사람이. 형은 여러 군데 찔렸지만 구세의 일상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은자가 된 거죠. 이날 공비들이 죽인 4명은 지주도 아닙니다. 자본가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화전민이었습니다. 김정일이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죽인 115명 중 대부분이 중동건설 노동자, 그것도 3, 4년 일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 민족 해방 운운합니다. 또 한국의 언론 지식인을 가장한 선동꾼들은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한사코 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현희와 이승복의 말과 행동을 가짜로 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승복을 부정하던 자, 김현희를 부정하던 자, 같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의 인생 말로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9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방공소는 이승복 기념관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 있습니다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만들어진 기념관이라서 그런지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입니다. 탱크도 있고 자연학습장 등 볼거리도 많고 이승복의 생가도 복원해 놓고, 그리고 이 부지 안에 바로 국민학교, 이승복이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속사국민학교 개방분교인데 이승복이가 그날 죽은 날이 바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이승복 소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분교의 교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1968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줄 앞에서 두 번째가 이승복 군의 책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앞 칠판 왼쪽에는 방공, 오른쪽에는 방첩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풍금이 교사용 탁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복 군은 방공, 방첩을 일상적으로 배우면서 공비가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물으니까 서슴없이 나는 북한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고 교육받은 대로 행동했는데 위선적 지식인들은 이 말을 한 게 가짜다, 조선일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가 재판에 넘어가서 유죄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배운 것을 이런 식으로 써먹는 사람을 흔히 배운 무식자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아요. 이 기념관의 교사 바깥에는 까만 기념비가 써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방공의 꽃, 승복군이 꿈을 키우던 곳, 땡땡땡땡, 운두링을 감돌며 메아리치는 저 종소리 속에는 정직과 용맹 일깨워주는 승복군의 또랑한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일깨워준 자유의 소중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피 맺힌 외침을 들을 수 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때 방공소는 이승복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원수의 총칼 앞에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주고 간 말 공산당은 싫어요. 구름도 망설이는 운두령 고개 새 무덤 오솔길을 산새가 운다. 어린 넋
잠든 곳에 결해가 운다. 엎드려 절한 마음 눈물이 솟아 바람도 길 멈추고 어루만져서 하늘이 성이 났다. 오랑캐들아. 오랑캐들아. 지금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이런 오랑캐들이 바퀴벌레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바퀴벌레나 이런 오랑캐나 빨갱이들이나 햇볕을 진실의 햇볕을 받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이승복 소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방공 분위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40년 전, 40년 김대중 정부 첫 해였습니다. 제가 편집장으로 있던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가 이걸 취재해가지고 이게 사실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9년 전입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기념관을 구경한 학생들이 소년들이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부산 동래 초등학교 4학년 유윤희 학생의 자유의 씨알이라는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목소리가 민들레꽃으로 피었고 씨알이 연걸어 하나둘 날아간대. 성복이가 남기고 간 자유의 씨알. 독일 장벽 무너뜨리듯 통일의 싹되어 북녘 땅에도 돋아나라. 그날 초등학생을 데리고 구경 온 부모가 많았습니다. 한 40대 아주머니는 두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복이란 훌륭한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니까 나쁜 놈들이 쳐 죽였단다. 공산당은 나쁜 놈이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교과서에도 소개되었단다. 너희들은 안 배우지. 그런데 10살쯤 되는 소년이 되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공산당이 뭐예요? 공산당이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국방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이 좀 비싸게 치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